보드 컨트롤러는 보드라고 하는 URL을 처리하고요. 그 보드로 시작하는 모든 URL을 처리하게 되고, 그 중에서 메인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보드 메인인 URL을 처리하게 됩니다. 처리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뷰를 리턴하는 게 없어요. 그죠? 메서드가 void입니다. 리턴하는 값이 없어요. 그럼 뷰를 어떻게 찾냐면 요청 URL을 가지고서 뷰를 찾게 됩니다. 저희가 첫날 했었던 부분이죠. 컨트롤러 메서드가 여기까지만 제가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컨트롤러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이 없으면 요청 주소로 뷰 JSP를 찾습니다. JSP 파일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JSP를 찾는 거냐면 보드 폴더 밑에 있는 main.jsp를 찾게 되는 거죠. 보드 밑에 있는 main.jsp를 찾게 되는 거고, 그 main.jsp는 여기 있습니다. 게시판 메인 이렇게만 있는 거죠. 자, 컨트롤러는 여기에서 바로 보드 DAO 이용해도 돼요. 그냥 바로 그냥 리스트 주세요라고만 해버려도 되고, 만약에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한번 우리 그 구조를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가볼게요. JSP에 있는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는 서비스 레이어를 이용하고 서비스 레이어는 DAO 레이어를 이용하는 그런 구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rc 메인 자바 밑에서 패키지를 만들어 주시는데, 패키지 이름은 서비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src 메인 자바 폴더 밑에서 as spring ex 2번 서비스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finish 하시고, 서비스 패키지가 만들어졌으면 그 밑에서는, 자, 여기서도 인터페이스랑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인터페이스를 만들 건데 보드 서비스라고 만들 거예요. 보드 서비스. src 메인 자바 밑에서 서비스 패키지 밑에서 보드 서비스. 이건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니쉬 하시고요.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필요한 메서드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레이 리스트가 필요할 거고요. 자바처럼 유틸 리스트가 필요할 거고, 보드를 저장하는 리스트가 필요할 거예요. 도메인에 보드를 사용하고요. 얘가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게시판의 전체 목록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죠? 뭐 셀렉트라고만 할까요? 셀렉트. 필요한 거는, 필요한 파라미터는 없어요. 그죠? 네. 우리가 전체 목록을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파라미터는 없죠. 그냥 다 읽어주세요 라고만 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맞죠? 자, 이런 메서드를 갖는 클래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new 클래스. 만들 클래스 이름은 똑같은 패키지 밑에서 보드 서비스 임플이라고 만들 거예요. src 메인 자바 폴더에서 서비스 패키지에서 보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인플 클래스. 일단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바로 피니쉬 할게요. 피니쉬 하시고 여기다가 임플러먼트 그냥 바로 쓰시면 되죠. 임플러먼트 보드 서비스. 그러면 아마도 add 하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서 add 하면 되죠. 이 부분을 구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구현하기 전에 서비스 레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MVC 구조 다시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이런 MVC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초록색은 스프링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프링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약간 분홍색 비슷한 분홍색이 아니죠. 약간 노란색? 그 부분은 그 마이바티스 스프링과 마이바티스가 연결된 그 프레임워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바티스.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녀석은 디스패처 서블릿이기 때문에 디스패처 서블릿이 컨트롤러를 생성하고 관리를 해주면 돼요. 자, 그 이외의 나머지 서비스나 DAO나 그 다음에 그 스프링에서 이용하는 마이바티스 객체나 이런 것들은 누가 관리를 해주면 될까요? 스프링 컨테이너가 관리를 해주면 돼요. 컨테이너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박스 안에 물건 그 부두 같은 데나 항만 같은 곳에서 짐들 이렇게 쭉 쌓아가지고 있는 게 컨테이너잖아요. 소프트웨어에서 컨테이너라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구조를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프링 컨테이너가 서비스 객체를 가지고 있고 DAO 객체를 가지고 있다가 컨트롤러가 서비스 사용할게요. 그러면 주입해주고 서비스가 DAO 사용할게요. 그러면 DAO를 주입해주고 DAO가 마이바티스의 SQL 세션을 사용할게요. 그러면 주입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스프링이 하는 역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스프링 컨테이너가 하는 역할은 자기가 객체들을 생성하고 관리하고 있다가 SQL 세션이 필요해요. 그러면 SQL 세션 객체를 DAO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프링 컨테이너가 DAO를 생성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가 DAO 메서드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가 자기가 필요할 때 나한테 DAO를 넣어주세요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객체를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는 과정을 의존성주의, 인젝션,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만드는 목적이 뭐 때문이냐면 아까 메인 컨트롤러가 있었는데 보드 컨트롤러가 있었는데 그 보드 컨트롤러에서 게시판 읽어오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클래스를 만들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목적을 딱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서비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느냐? 보드 컨트롤러에서 게시글 전체를 읽어오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러면 컨트롤러한테 서비스 객체를 주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스프링이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스프링이 컴포넌트로 자기의 컴포넌트로 이 전체를 컨테이너라고 부르는 거고 컨테이너 컨트롤러 컴포넌트라고 부르는 거고 서비스 컴포넌트라고 부르는 거고 DAO 컴포넌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프링 컨테이너는 이런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프링 컨테이너가 컴포넌트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나는 서비스야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어노테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보드 서비스는 보드 서비스 인풋은 서비스 컴포넌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 스프링 컨테이너라고 하셔도 좋고 프레임워크라고 하셔도 좋아요. 스프링 컨테이너가 서비스 컴포넌트로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나는 서비스 컴포넌트입니다 하고서 선언을 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 클래스는 서비스 컴포넌트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선언만 하면 안 돼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스프링 컨테이너가 얘를 찾아서 생성할 수 있어야 돼. 자, 스프링 컨테이너가 사용하는 컨텍스트 파일은 컨텍스트 파일 2개밖에 없잖아요. 스프링 컨테이너가 사용하는 컨텍스트 파일은 루트 컨텍스트 파일. 요건 서블릿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서블릿이 붙어 있으면 얘는 누가 사용하는 컨텍스트? 디스패처 서블릿이 사용하는 XML.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루트 컨텍스트 가볼까요? 루트 컨텍스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루트 컨텍스트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죠. persistence 패키지를 검색해서 컴포넌트들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뭘 넣어주면 될까요?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 여기에 패키지 이름을 아까 혹시 오탄할 수 있으니까 서비스 만들었던 이 패키지 이름을 그대로 복사, 그 다음에 루트 컨텍스트에다가 붙여넣기. 2가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2가지. 자, 이제는 어떤 클래스가 추가가 될 때 어디에 어노테이션 붙이고 무슨 XML 가서 추가를 하면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루트 컨텍스트 XML이 스프링 컨테이너가 관리하는 자바빈들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뭐 클래스 이름을 하나하나 써도 돼요. 위쪽처럼 클래스 이름을 하나하나 써도 돼요. 빈, id, 그 다음에 보드 DAO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add.spring.ex2번.service. 그 다음에 보드 서비스.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을 하나하나 다 써도 돼요. 근데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 전체 웹 서비스를 만들려면 패키지 안에 그런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써라. 스캔해서 네가 만들어라 라고만 해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앞에는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못 찾아요. 스캔을 못해요. 이게 없으면 스캔을 못하고 그러니까 2가지가 있으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 로그 출력을 하기 위해서 로그 하나 넣을게요. private static final 로그라고 로거 클래스 타입을 먼저 써줘야죠. 로그라고만 할게요. 로거 팩토리 .get 로거 하고서 클래스 이름 써주면 되겠죠. 보드 서비스 인플 클래스. 요거는 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구조에서 보면 서비스 인플은 누구를 사용하죠? 서비스 레이어는 서비스 계층은 어떤 계층의 메서드들을 이용을 해야 되죠? 퍼시스턴스를 다른 말로는 리포지토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퍼시스턴스 계층의 객체와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객체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럼 객체 지향에서는 우리가 직접 생성을 했었죠. 보드 DAO 하고 변수를 선언하고 프라이빗 타입으로 보드 DAO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드 DAO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이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까지를 해주는 게 객체 지향에서 하는 일이었는데 스프링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겠다. 이미 다오는 누가 생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냐면 스프링이 다오를 생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얘는 그거를 주입받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 객체를 주입받아서 인젝션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객체를 인젝션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노테이션은 오토 와이어드. 앞에다가 오토 와이어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뭐 얘를 싱글턴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얘 객체를 가지고 오려고 싱글턴 메서드를 호출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전체 기능 읽어오는 거는 전체 게시판 내용을 읽어오는 거는 특별히 여러 개의 DL을 이용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전체 읽어주세요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흐름만 보기 위해서 인포 메서드 하나만 넣을게요. 셀렉트가 호출됐습니다라고 정도로만 해주시고 여기서 리턴할 거는 뭐냐면 bold DAU가 가지고 있는 read 호출하면 끝이랍니다. 다오의 read를 해주면 보드 리스트를 줄 수가 있겠죠. 그거를 다시 한번 리턴해주면 컨트롤러한테 리턴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걸로 끝이에요. 일단 이 서비스에서는 얘가 끝입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이 어디까지 완성이 된 거냐면 여기까지 완성이 됐어요. DAO가 부르는 거 우리 테스트 끝났고요.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에서 어레이 리스트가 오는 게 끝났어요. 서비스에서 DAO 메서드를 지금 방금 호출을 했죠. 그러면 DAO가 어레이 리스트를 줄 거란 말이에요. 컨트롤러에서 얘를 호출하는 거를 아직 안 했지만 호출하는 코드를 만들어주고 얘가 리턴해주는 값을 컨트롤러가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쪽 부분 여기까지가 끝났기 때문에 남은 거는 여기만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JSP까지. 자, 서비스가 끝났죠? 그럼 다시 컨트롤러 갈게요. 컨트롤러. 자, 컨트롤러 클래스입니다. 보드 컨트롤러. 컨트롤러는 누구를 이용해야 되죠? 컨트롤러는 서비스 레이어에 서비스 계층의 객체들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입받아서 인젝션 받아서 주입받아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서비스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전체 글 읽어주세요. 새 글을 작성해 주세요. 글 하나를 보여주세요. 보고 있는 글을 수정하게끔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uto wired 프라이빗 변수면 충분하고요. 타입은 보드 서비스라고 할게요. 변수 이름을 임포트 돼야 되고요. 여기서는 객체 생성한 적 없죠. 객체 생성한 적이 없어도 얘는 우리가 메서드를 호출해도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아요. 원래 변수만 이렇게 선언하고 밑에서 여기에서 보드 서비스.read select 이런 식으로 메서드 호출하면 얘 널 포인터 익셉션 발생해야 돼요. 여기 초기화 안 됐죠. 초기화 안 됐으면 널이죠. 널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뭐예요? 그게 널 포인터 익셉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스프링에서는 이게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 주입해 주니까. 오토 자동으로 와이어드 연결해 주니까.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누구랑? 스프링 프레임워크, 스프링 컨테이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변수 선언문 보고 변수와 스프링 컨테이너가 관리하고 있는 컴포넌트와 자동으로 와이어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디펜던시 인젝션.
자, 그러면 이 select가 리턴하는 게 리스트이기 때문에 리턴 값을 저장하면 돼요. 리턴 값을 리스트라고 선언하면 되겠죠. java.util. 그 다음에 보드 타입. 보드 타입. 리스트라고 할까요? 리스트. 얘를 이렇게 했으면 서비스 객체의 메서드를 사용해서 서비스 객체라고 할게요. 서비스 객체의 메서드를 사용해서 글 전체 목록을 가져오면 되죠. 이 가져온 목록을 어떻게 하면 돼요? 글 전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글 전체 목록을 누구한테 주면 돼요? 뷰한테. 네, JSP 파일, JSP. 뷰에게 전달하면 되는 거죠. 자, 스프링에서 컨트롤러가 뷰한테 뭔가를 주고 싶어요. 던져주고 싶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뭐예요? 모델. 그림 다시 보여드릴게요. 컨트롤러가 뷰한테까지 전달할 때 사용하는 게 모델.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모델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모델 객체 없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프링에서는 넣어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메서드 호출할 때 모델 주세요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아마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는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UI에 있는 모델을 선언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방식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가 모델이 필요하면 메서드에서 모델 객체를 우리가 변수 선언하고 생성자 호출하고 거기다가 뭔가를 작업을 했을 텐데 스프링은 다 거꾸로 해요. 필요해? 그러면 필요하면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메서드를 호출하는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모델 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받은 모델한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모델점 add attribute가 있었죠. 그렇죠. 넣어주실 때 이름하고 객체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객체는 리스트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 모델에 저장된 내용이 뷰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름은 보드 리스트라고 할까요? 보드 리스트. 이름을 이렇게 쓰면 이 이름은 JSP 파일에서 뭘로 사용할 수 있다? EL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 그릴 때 반복문 이용해서 테이블 그릴 때 거기서 보드를 하나씩 꺼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 EL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러 할 일 끝. 모델이 필요하다 그러면 파라미터 모델 선언하고 그럼 이 모델을 넣어주는 거는 디스패처 서블릿이 넣어줄 거예요. 메서드 호출하면서. 그럼 거기다가 어트리뷰트를 추가해주고 리턴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모델을 JSP한테까지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다 끝났네요. 이제 메인에서 우리가 테이블 그리기만 하면 돼요. 자, main.jsp로 가겠습니다. 게시판 메인. 여러분 테이블 그리면 돼요. 우리 많이 했죠? 테이블 그리는 거. 일단 이렇게 할게요.
클래스 속성 주려고 여기 컨테이너 플루이드 이런 식으로 줄 거고, 그 다음에 게시판 메인 부분도 헤더로 묶을까요? 헤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보트럼까지만 제가 넣어드릴게요. 클래스 전보트럼 텍스트 센터. 그 다음에 테이블을 그려야 됩니다. 테이블 그리기 전에 메뉴들을 넣을 수 있는 이 부분 나중에 하고요. 네. 여기 뭐 메뉴들을 넣을 수 있도록. 네. 그 다음에 테이블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되겠죠. 그 테이블 넣을 수 있는 부분을 div로 묶을게요. div를 만드는 이유는 여기다가 뭐 클래스 속성 같은 거를 줘가지고 나중에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 거고 테이블을 그려야 하니까 여기 테이블이라고 시작해서 끝나면 되겠죠. 테이블로 시작하고 테이블로 끝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 아시겠죠. 바디가 큰 하나의 디비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하나가 헤더, 내비게이션 메뉴, 그 다음에 테이블을 그려주는 부분,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테이블을 그리실 때 제일 처음에 테이블 헤드를 넣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테이블 헤드를 넣었으면 테이블 바디를 넣으시면 되고요. 헤드에는 무엇을 넣으면 될까요? 테이블 로우를 넣으시는 거예요. 네, 이제는 요 정도는 익숙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 안에 th를 자, 어떤 것들을 넣을까요? 제일 처음에 글 번호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제목도 있어야 될 것 같죠? 글 제목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타이틀이죠, 타이틀. 본문 내용까지 여기서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작성자 아이디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성 시간? 최종 수정 시간. 수정 시간이라고 할까요? 이게 작성된 시간일 수도 있고 업데이트한 다음에 업데이트한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조회수 있었죠. 조회수가 있었고 댓글 수도 있었죠. 댓글 수도 있었죠. 요 정도 할까요? 테이블에는 요 정도만 있으면 되지 댓글 수는 여기서 뺄게요. 따로 하겠습니다. 댓글 수. 제목 옆에다가 댓글 수를 붙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붙일 수도 있으니까 테이블은 좀 간단하게 번호, 제목, 작성자, 시간, 조회수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밑에서 이제 바디에서 TR을 여러 개 그리면 되죠. 근데 TR이 몇 개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어레이 리스의 개수만큼 반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복문 만들어야 돼요. 태그, JST에 태그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태그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 퍼센트 골뱅이 태그 라이브러리. 태그 라이브러리에는 프리픽스랑 코어 태그 이용할 거죠. 그 다음에 URI 컨트롤 스페이스 하세요. 네, 이거 일일이 손으로 작성하는 거 아니죠. 저 못 외우고 다녀요. 네. JSP, JSTL 코어 태그를 사용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이 코어 태그를 줄여서 C라고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들어가면 테이블, 바디를 그릴 때 반복문을 사용할 수가 있죠. 반복문은 for each. 이렇게 이게 반복문이잖아요. 그죠? 반복문.
which는 그 안에 들어가는 어트리뷰트 이름들은 컨트롤 스페이스로 찾으시면 돼요. begin, end, item, step, bar 스테이터스 있네요. 뭐 어떤 거 쓰면 될까요? bar. 그 또 하나는 응? begin, end. begin, end는 뭐랑 같은 거냐면 1부터 10까지 하나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이렇게 할 때. 저기 인덱스 가지고 하려면 이걸 begin, end를 사용하시면 되고 근데 사이즈가 몇 개인지 알아야 되죠. 그게 아니고 향상된 폼은 있죠. 그때는 아이템. 이게 동작하는 방식이 향상된 폼을하고 똑같아요. 여기에서 하나씩 꺼내면서 변수에다 집어넣고 반복하겠다. 여기를 반복하겠다. 이게 for each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아이템에 리스트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리스트를 뭘로 쓰자? EL로 쓰자. 그 다음 EL에서 변수 이름은 아까 어떻게 보냈냐면 컨트롤러에서 보면 보드 리스트라고 보냈잖아요. 이 이름을 그대로 EL에서 사용하시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 이 리스트에서 꺼낸 아이템을 저장할 때 사용할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근데 하나를 꺼냈으면 보드일 거 아니에요. 보드 리스트에서 하나를 꺼냈으면 보드일 테니까 보드. 이런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그 반복문을 그릴 준비가 됐고 반복문 안에서 저 보드의 개수만큼 테이블 로를 그려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테이블 로 안에는 셀이 몇 개 있어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TD가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있습니다. 그렇죠? 자, 처음이 번호네요. 번호는 이것도 EL 사용하면 되죠. 보드라고 하는 객체가 번호, 제목, 작성자, 수정시간, 조회수를 전부 다 가지고 있죠. 자, 점 하고서 여기서 getter를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라 멤버 변수 이름만 사용하시면 된다 그랬죠. EL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멤버 변수 이름이 아마 BNO였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드 타이틀. 멤버 변수 이름 타이틀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드 작성자가 유저 아이디. 전부 다 소문자였을 거예요. 이거 저기 보드라고 하는 클래스 보셔야 돼요. 보드 클래스에 있는 그 멤버 변수 이름하고 동일하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EL을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수정 시간은 보드.reg underscore date. 그 다음에 조회수는 보드.view underscore cnt. BNO 여기서 보드는 위쪽에 있는 변수 이름 얘기하는 거고요. 변수 이름 얘기하는 거고 BNO 타이틀 유저 아이디 reg underscore date view underscore cnt. 이거는 도메인 패키지 보셔야 돼요. 도메인 패키지에 보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보시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BNO 타이틀 유저 아이디 reg underscore date view underscore count. 이거 그대로 써준 거예요. 그대로. 이해되시죠? 자, 그럼 JSP 완성됐습니다. 새로 고침만 해보시면 될걸요, 이제? 새로 고침. 게시판 메인이 전보트론으로 들어갔고 그동안 제가 작성한 글들입니다. 테이블 예쁘게 꾸미는 건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JSP에서 해드렸으니까. 부트스트랩에서 그 제목들 찾으셔가지고 넣으시고
그다음에 조금 보기 안 좋은 게 이 수정 시간 부분인데 여기가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문자열이에요. EL에서 데이트 타입 문자열을 가지고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문자열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저거 수정하실 수 있죠. 요 TD 레그데이트 넣기 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날짜나 숫자 같은 것들 포맷 변경해서 출력할 때 사용하는 태그 라이브러리가 또 있죠. 포맷 FMT 태그가 있어요. 퍼센트 골뱅이 태그 라이브러리 프리픽스 FMT 그다음에 URI 포맷 찾으시면 돼요. 되셨죠? 자, 이렇게 넣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여기죠. 레그레이트 넣기 전에 여기서 작업을 조금 더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FMT로 시작하는 태그를 찾으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태그 라이브러리 사용할 때 프리픽스 접두사를 FMT로 하기로 했으니까 format date가 있죠. format date value를 그 다음에 어떤 패턴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value를 어떤 패턴으로 바꾸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value는 얘가 value가 되겠죠. 얘가 value. 패턴은요? 어떻게 쓸까요? 연도 4자리 쓸까요? 슬래시로 하나요? 슬래시로 할까? 네, 슬래시로 하겠습니다. dd 분 호까지는 안 쓸게요. 분까지만 쓸까요? 분까지만.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뭘 만들어주냐면 아마 문자열 만들어줄 거예요. 문자열.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문자열을 변수로 만들어도 되고 변수로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 자리에 그냥 바로 이런 형식의 문자열이 들어갈 거예요. 안 되면 고치면 되고. 해볼까요? 새로 고침. 네, 모든 시간들이 다 이렇게 나오죠. 2022년 1월 25일 17시 37분이란 뜻이고요. 9시 55분이란 뜻이고 17시 55분이에요. 뒤쪽에 있는 거는 초가 아니라 조회수입니다. 이거 예쁘게 꾸미시는 거 여러분들 직접 하세요. 자, 이렇게 하니까 보여지는 내용까지는 저희가 완성을 했습니다. 쉽죠? 컨트롤러, 서비스, 그 다음에 JSP 딱 오는 거 쉽죠? 그죠? 여기서는 어떤 메뉴 만들까요? 네. 여기도 메뉴가 좀 있었으면 좋겠죠? 기능들. 여기다 이제 더 추가할 거. 메인을 만들어 놓고요. 이제 여기다가 추가할 내용들 넣어보죠. 자, 여기도 뭐가 있으면 좋겠냐면 로그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로그인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게시판 메인이 있었지만 그 전체 메인도 있잖아요. 그죠? 전체 메인으로 돌아가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딱 클릭하면 들어가는 거는 여기다 링크를 다 달아버리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색을 작성하기가 여기서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죠. 요런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검색 기능.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죠. 뭐 제목으로 검색할 거냐, 내용으로 검색할 거냐, 제목 플러스 내용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 아까 1교시에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작성자로 검색할 거냐, 그 다음에 옆에는 키워드 입력할 수 있는, 검색어 입력할 수 있는
인풋이 있으면 되고요. 버튼 하나 있으면 되겠죠. 이런 정도를 UI로 더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마 우리 JSP 할 때도 딱 요 정도 만들었을 거예요. JSP 할 때도. 자, 그러면 그 부분을 넣기 위해서 JSP에서 아까 제가 남겨둔 부분, 여기 메뉴라고 남겨둔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UL 하고 LI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LI. 첫 번째 LI는 아직 로그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로그인이라고만 하나 만들어 두고 href는 아직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게 메인에서도 똑같은 그 주소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메인에서도. 자,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준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게 뭐였었냐면 메인으로 가기. 네. 게시판 메인이 아니라 전체 메인. 전체 메인으로 가기. 자, 그럼 여기서는 주소를 잘만 주시면 돼요. 자,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JSP가 현재 있는 위치가 localhost ex2번 밑에 보드의 메인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디렉토리 이름이 보드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 단계만 올라가면 그게 ex2번이죠. 맞아요? 여기에서 메인으로 가려면 여기서 메인으로 올라가려면 한 단계 올라가세요라고만 하면 돼요. 테스트 해볼까요? 자, 요거 2개 추가했죠. 새로 고침. 벌써 메뉴 생겼죠? 메인 가죠. 그죠? 주소만 저렇게 잘하면 우리가 이미 컨트롤러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게시판 메인, 게시판 메인.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색을 작성. LI, 그 다음에 LI. 링크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링크 하나 만들고 여기는 색을 작성. 여기는 정하고 갈게요. 현재 폴더는 점 하면 현재 폴더란 뜻이죠. 현재 폴더가 어디라고요? 지금 있는 위치가 보드. 보드에서 insert. 그럼 그 다음 주소만 더 써주면 돼요. insert.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소를 작성을 하실 때 지금 메인이 시작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보드의 메인이냐? 보드의 인서트냐?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를 더 올라갈 건지 아니면 현재 위치에서 다른 컨트롤러를 호출할 건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되셨죠? 그럼 요거까지 테스트를 해보면 새로 고침, 게시판 메인, 색을 작성이라고 하는 메뉴가 생겼고 클릭을 하면 네 URL 주소만 확인을 할게요. 자, 어떻게 됐어요? 보드 인서트. 이게 우리가 원하는 URL이에요. 보드 컨트롤러 안쪽에다가 메서드 하나 더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JSP를 보여줄 수 있는 메서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검색바도 밑에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